시진핑이 장쩌민의 상하이방을 상대로 숙청 작업을 벌일 때 군 내부에는 시차이허우를 정점으로 하는 장쩌민 지지자가 적지 않았고, 무장경찰 부대에도 저유융캉의 입김이 작용하는 부하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장쩌민 일파가 시진핑의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신병경호를 장쩌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군의 정예부대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진핑은 장쩌민의 영향력이 큰 육군 대신 공군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안전 확보를 위해 군용기를 이용하거나 지하도로를 이동할 정도로 각별히 조심하면서 군사위 부주석에도 기존 육군 출신 대신 공군 출신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 출신 시치량이 군사위 부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공군 출신 시치량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성공에 대한 포상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단행된 중앙군사위 인사에서는 시치량이 유임되고 장유샤가 새로이 부주석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치량이 군부권력 2위가 되었고, 산시방이며 태자장 출신으로 이때까지 시진핑에게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장유샤 장군이 군부권력 3위가 되었습니다. 2022년 중앙군사위 인사에서 장유샤는 유임되었고, 허웨이둥이 새로운 부주석으로 임명되었으니 같은 군사위 부주석이라도 당연히 장유샤가 서열이 높았습니다. 시진핑 시대 군사위 부주석은 순서대로 판창룽, 시치량, 장유샤, 허웨이둥입니다. 이 중에 판창룽은 시차이허우의 측근으로 장쩌민 상하이방 시차이허우가 직접 발탁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판창룽은 시진핑의 군 개혁에 늘 저항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판창룽을 군부내 신복지환이라고 여겨왔고, 군부 내에서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서는 판창룽 제거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공군 출신 시치량 군사위 부주석에게 의지해 군권 장악에 나서게 됩니다. 시치량은 시진핑의 군권 장악, 군부개혁, 부패 척결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치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치량과 역대 군사위 부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치량은 6월 2일 베이징에서 75세의 나이로 병사했다고 전했지만, 이미 소셜 플랫폼 X에는 시치량의 사망 소식이 5월 28일 새벽에 올라왔고, 내부에서는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당일 오전 조깅을 하던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시치량이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 제2의 리커창이다 라는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23년 10월 27일 리커창 총리가 수영 후에 갑자기 사망했을 때처럼 중국 공산당의 내부 투쟁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мя오아와 허웨이둥을 보호하지 못했다. 반대 세력이 시치량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 하는데, 시치량은 최근 군부의 권력을 잃은 시진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고, мя오아 등의 사건을 보고 큰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시치량은 시진핑이 장쩌민의 파벌 군부 지도자들을 조기에 숙청하는 과정에서 군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군부 내 많은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군부 내 시진핑 측근들이 대규모 숙청되는 과정에서 시치량 역시 자신이 다음 숙청자가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시진핑이 많은 사람을 숙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보복을 두려워했고, 결국 자극을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치량이 세상을 떠난 것은 현재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장유샤에 의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최근 제1군사 측근으로 불렸던 허웨이둥 군사위 부주석마저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장유샤에게 잃은 군권을 되찾기 위해 시치량을 통해 일부 장군들을 영입하여 반격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알게 된 장유샤가 선제 공격한 것이다. 이미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장유샤와 군사기율위원회 서기인 장성민에게 시치량은 사정권 안에 있었다. 이미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시진핑이 의지할 사람은 시치량이기 때문이다.
쉬치량은 비록 전역한 장군이지만 중국은 전역한 장군을 포함한 공산당 원로들의 힘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쉬치량이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1월 27일 인민대야당 연회청에서 열린 춘절 담배식입니다. 쉬치량은 시진핑과 장유샤 그리고 허웨이둥과 같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역한 군사위 부주석 쉬치량의 영향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쉬치량과 시진핑의 인연은 30년이 넘었는데 1991년에 촬영된 시진핑과 쉬치량의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푸저우시석이 시진핑이 앞줄에 서 있고 옆에는 쉬치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과 쉬치량의 관계는 푸젠성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쉬치량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산둥성 출신으로 공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장점인 통치 시기에 국방대학교에 입학했고 1999년 선양군구 부사령관과 선양군구 공군사령관을 지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총참모부 부장, 공군사령관을 지냈고 2007년 공군대장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었고 2023년 양회에서 은퇴했습니다. 쉬치량은 장점인 개파라기보다는 군부내 산둥방 세력에 의해 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부내 산둥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덩샤오핑 시절 실세 장군이었던 왕루일인 역시 산둥 출신입니다. 장점인 파벌이 남겨둔 판창룽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시진핑에게 쉬치량은 반드시 중앙군사위위원회에 합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진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13일간 모습을 감춘 진짜 이유가 쉬치량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들을 비밀리에 배치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쉬치량은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검열지도 소주를 이끌었습니다. 시진핑이 2015년 군사개혁을 단행했을 당시 군사개혁 영도단의 지도자는 시진핑이었지만 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판창룽은 시진핑과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쉬치량이 대신 맡아 많은 정적을 만들게 됩니다. 공군 출신 쉬치량은 군사개혁 부주석으로 재임하면서 당시 많은 부대를 해체했습니다. 군사개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쉬치량에 대해 반감을 품었는데 당시에는 시진핑의 군부내 권력이 막강해 눌려 있었지만 시진핑이 군부내 권력을 잃자 쉬치량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치량 장례식을 통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장례식에는 중앙정치국 의원 전원이 근조화환을 보내는 방식으로 공산당 체제 안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중대한 허점이 있었는데 바로 허웨이둥 이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이 숙청되었다는 것은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직 공산당의 정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허웨이둥의 조화만이 유일하게 없다는 것은 그가 정치국 위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담으로 시진핑이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몇 가지 사실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의 아내 펑리위안 장군이 군 간부를 인사하는 자리에서 축출되었다.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 장군은 한때 중국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 간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군 고위 간부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며 시진핑의 군권 장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펑리위안이 발탁한 대표적인 인물로 해군 출신 국방부장 둥진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아내 펑리위안 장군은 자신과 같은 산둥 출신 둥진을 국방부장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아닌 중국 최초 해군 출신 국방부장으로 기존 권력을 가졌던 육군 장군들의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원래 국방부장 자리는 중국 군부 서열 4위 자리로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둥진 국방부장은 육군의 반발과 장유샤의 반대로 중앙군사위원회 진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 대우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펑리위안은 중앙군사위 간부평가위원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는데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군 개혁 이후 펑리위안은 단순한 영부인이 아닌 군 내부의 실세로 부상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공식 활동이 줄고 정치적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권력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판공청에서 발행한 제11호 비밀문서가 공개되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일존 체제를 경계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진핑을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시진핑의 통치 노선을 전면 부정하고 중국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은 국가주석 언급과 시진핑의 이름을 생략했다. 최근 스위스 대통령과 회동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가주석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시진핑의 이름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선전체계 내부에서도 시진핑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사중전에는 치열한 권력 재편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사중전에는 정기적인 지도부 논의와 정책 노선을 정하는 핵심 회의입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나는지 결정되는 전초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사중전에는 단순한 회의가 아닌 정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1989년 자오쯔양 총서기를 교체했던 사중전해가 재현될 수 있다. 사중전해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진핑이 사중전해에서 권력의 일부, 즉 총서기만 내놓는다면 군사위 주석은 계속 맡겠지만 신임 총서기가 잠재적 후계자로 군사위 제1부주석을 맡을 수 있다. 시진핑이 완전히 은퇴한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까지 이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치국 중앙군사위를 전면 개편하면서 중앙군사위가 장유샤 파벌 위주 7인제를 회복할 것이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